우리는 나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해 나간다고 착각하지만 수면 아래 잠긴 거대한 빙산과도 같은 무의식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을 마주하고 정화해야만 합니다. 그런 무의식 형성의 한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양육자인 부모입니다. 그 양육자가 어떤 사회적 관습과 믿음을 지녔는가에 따라 나의 부모가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는가에 따라 나의 무의식, 즉 다시 말해 나의 현실을 비춰주는 프로젝터가 만들어집니다.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키가 작거나 못생기거나 뚱뚱하다고 이건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범죄자이든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상관없이 갓 태어난 아기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모른 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상대에게 그저 사랑만을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래 사랑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을 바라볼 때 하얀 도화지같이 무지한 상태의 아기는 어떤 양육자를 만났는지에 따라 사랑의 빛을 잃어가기도 더해가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울리면 안 돼, 여자가 뛰어다니면 못 써와 같은 옳다 그르다를 품은 직접적인 말들이 아이의 관념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도화지에 빨간색을 칠하기도 파란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의 무의식에는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단어를 들려드릴 테니 어떤 감정이 직관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돈, 술, 결혼, 이성, 엄마, 아빠, 가족, 부자. 어떤 단어는 부정적이고 어떤 단어는 긍정적이게 들릴 거예요. 만약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무의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무의식은 훗날 성인이 되어 삶의 짐으로써 따라옵니다. 만약 아빠가 매일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술 마시는 남자는 나쁘다, 남자는 두려운 존재다 라는 무의식이 자랄 가능성이 크고 어릴 적부터 이성을 멀리하라고 가르침 받았거나 성에 대한 안 좋은 경험 또는 올바른 교육의 부재가 있었다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성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결핍만을 충족하는 이성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에 대한 우리의 반사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반사적인 무의식의 작용은 나의 양육자에 형성된 부분이 크고 언어학대, 신체적 학대 등 아이가 위협감과 불안, 공포 등을 느끼는 일들이 자주 있을수록 아이는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사랑받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 자아를 만들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며 애정결핍으로 인해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무의식에 끄달려 살아가면 고통과 괴로움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새하얀 도화지로 돌아가 본래의 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정화가 필요하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나의 양육자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으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가이드를 드릴 테니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히 해봅니다. 심장에 손을 얹어 그곳으로 나의 의식을 가져갑니다. 심장 에너지는 몇 미터 밖으로 뻗어져 나갈 만큼
뇌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곳이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심장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느껴봅니다. 눈을 감고 어린 시절 내가 가장 가슴 아팠을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기억이 나는 장면이어도 되고 2~3살의 아기 때나 엄마 뱃속에 있는 나여도 괜찮습니다. 그 장면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 또는 무의식이 그려주는 상상에 나를 내맡깁니다. 상상의 힘을 믿으시고 그대로 장면을 그려나갑니다.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아니면 작은 날파리가 되어 그 장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 공간을 되도록 생생히 느껴보세요. 어떤 공기의 냄새가 나는지, 나의 피부와 엄마 또는 아빠의 피부를 관찰하거나 느껴봅니다. 부모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지켜보세요. 내게 짜증을 내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학대를 하는지, 내게 얼마나 버림받은 느낌을 주는지 바라보세요. 그 장면 속 나의 부모의 입장이 되어봅니다. 나의 부모의 나이는 몇 살쯤 되어 보이나요? 20대 아니면 30대쯤 되어 보이나요? 그때의 나의 부모는 지금의 나처럼 아니면 지금의 나보다 더 젊거나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불안했을지, 얼마나 큰 사랑의 결핍을 지녔기에 내게 그토록 상처를 줬을지 느껴보세요. 나의 부모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의 부모는 얼마나 버림받은 감정을 지니고 살았길래 나에게 이러했을까요? 나의 부모는 무엇에 슬퍼하고 있나요? 내가 나의 부모였다면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 삶의 1분 1초의 감정, 생각, 관념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난 그들에게 그 어떤 분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어쩔 수 없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분별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나의 무수한 자아 속에 내 부모의 모습이 겹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곧 부모이고 부모가 곧 나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미워했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를 원망하거나 혐오하거나 부정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감정들의 모든 근원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애초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반대의 감정들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더욱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라는 공간을 들여다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태양의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지구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찌 보면 태양과 지구이며 그것들의 창조로 우리는 물리적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그 과정 자체는 전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고 나란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물리적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령 부모가 나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내게 그 어떤 끔찍한 짓을 하였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의 근원 자체가 사랑인데 왜 부모의 사랑이 타인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 깨달음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꾸 상기시키세요. 태양 아버지와 지구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을 들이마실 수도 없고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 앞에 놓일 수도 없습니다. 길가의 나무와 풀잎도 지저귀는 새도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게 불친절한 행인조차도 모두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듯 단순히 나의 주파수를 돌린다면 나의 의식이 무의식을 바꾸고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온갖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상처받고 지친 내 부모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내게 상처 준 나의 부모를 이젠 용서하고 그들의 결핍을 더 큰 사랑으로 껴안아 주세요. 용서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나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우리 인생의 창조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